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6월 4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대상경주 특별경주가 많이 열리는 주간입니다.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또 이런 날은 경마장도 좀 붐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런데 강민이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상경주, 특별경주 이런 거 마친다고 해서 돈 더 주는 건 아니에요. 뭐 괜히 뭐 덩달아서 막 바람을 잡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들떠서 그렇게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주일수록 좀 더 신중하고 냉정하게, 또 대상경주와 특별경주 이런 것들은 거품 인기마들이 유난히 또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경주 같은 경주는, 대상경주, 특별경주는 불안한 인기마만 꺾어도 확실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호 경마도 강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마쳤고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1호 경마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승부처는 7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입니다. 7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배당이 낮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1호 경마에서 중고배당을 공략하는 승부 경주는 7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 4개의 레이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허니바로 우주, 3번마 광야불기둥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이고요. 6번마 1등여걸, 5번마 초록질주,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1번마 허니바로 우주는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하고 갑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뭐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인데, 이 허니바로 우주가 선행을 나서는 그림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월 14일 경주 9번 게이트에서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그때 초반에 선행을 나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내주고 쫓아갔거든요. 그리고 아예 개바닥을 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내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강민이 인기마로 그냥 인정을 했습니다. 선행을 나서니까 마지막 끝걸음까지 널널했습니다. 결승선 전방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끝걸음에 여력감이 많았다는 거죠. 오늘 1번 게이트에서 독땡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상대 선행마로서는 뭐 5번마 초록질주나 7번마 창현컴스 정도,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1번마 허니바로 우주가 여기서 단독 선행 그대로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습니다. 1300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죠. 문제는 깜빡이로 팔리는 3번마 광야불기둥인데, 직전에 자력 입상에 성공한 건 맞아요. 하지만 강민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정계운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광야불기둥이라는 마필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이 작년 11월 달에 이 주행심사 때 모래를 맞으니까 막 껑충껑충 뛰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꺾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이 선행마 보내주고 선두권 외곽에서 한 4열 외곽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면서 선행마 죽으니까 먼저 치고 나오면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한 거거든요. 한마디로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갔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도 그러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1번마 허니바로 우주가 선행을 하면요, 외선에서 6번마 1등여걸이 되든 안 되든 앞선에 붙습니다. 또 5번마 초록질주라는 마필도 서둘러서 선두권까지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3번마 광야불기둥은
직전처럼 그렇게 외곽 선입 전개 깔끔하지 못합니다.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은 3번마 광야불기둥은 이번에도 강민은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5번마 초록질주와 6번마 1등여걸 6번마 1등여걸은 직전경주 깜빡이로 팔렸는데 선행을 나서려는 의지가 없었죠. 외곽으로 쫓아가면서 그대로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2착을 지켜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뛰면 되는 겁니다. 5번마 초록질주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마지막 경합에서 2착 싸움을 들어갈 때 근성을 보이더라고요. 2착을 자력으로 지켜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번마 광야불기둥이 깜빡이로 팔리지만 여기서 실전 막건으로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마필은 5번마 초록질주, 6번마 1등여걸에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주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1번마 허니바로 우주를 중심에 두고 기본 막건은 5번, 6번 막건이 기본 막건이다 라고 판단되는 1경주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경주 3세 이상마의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퍼스티지, 1번마 참빛, 7번마 운서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더 나가서는 뭐 6번마 챔피언 골드라든가 또 2번마 1, 2, 3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는 있겠는데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3번마 퍼스티지입니다. 이 마필만 생각하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죠. 직전 경주 인기 9위였을 때에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물론 적중을 했던 경주죠. 직전 경주는 이 컴플리트 하이 인기 순위 6위였던 컴플리트 하이를 배팅에 충마로 놓고 참조와의 21.2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현장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기 9위였던 이 퍼스티지까지 고배당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퍼스티지가 4월 8일 경주에서 한 4마리 정도가 선두권에서 막 치열하게 선행 경합을 들어갔거든요. 그 치열한 선행 경합을 이기고 자력 입상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노렸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뛰더라고요. 초반 발주는 괜찮았어요. 일찍 붙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모래를 맞으니까 갑자기 뒤로 확 쳐져버려요. 그러면서 바닥권까지 늘어졌다가 결승선 전방에서는 또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마 퍼스티지라는 마필은 기본 능력은 좋아요. 순발력도 있고 뚝심도 있고 다 좋은데 모래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모래를 안 맞을 수 있죠. 선행입니다. 안쪽 게이트 그냥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이에요. 상대 선행마가 9번마 카이저퀸이나 11번마 황건연못 정도 외곽에 밀려있는 마필들, 뭐 시내탑이나 이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독땡 상황입니다. 3번 퍼티지는 모래를 안 맞으면 여기선 대가리 인정해야 돼요. 3번 퍼티지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요. 후착권도 어느 정도 우열이 드러난 편성으로 봅니다. 1번마 참빛, 7번마 운서. 1번마 참빛은 3월 25일 경주에서 김기배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이고요. 또 김기배 기수는 7번마 운서의 안장이 올라왔는데 이 두 마필의 강력한 연대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은 현장 승부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강민은 이 7번마 운서를 기본 사이즈는 조금 더 센 놈으로 봅니다. 4월 8일 경주는 상대들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팔리든지 말든지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그냥 꺾었던 그런 마필인데 3월 18일 경주도 보면은 큰 착차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워낙 앞선 페이스가 빨랐던 경주 아닙니까? 그냥 앞선에서 끝났어요. 다이스킹, 또 샤프 프린세스 이 마필 이 두 마리가 그냥 앞선에서 선두권에 묻어가다가 그냥 끝났던 그 레이스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가장 좋았던 마필입니다. 7번방 운서를 강민은 좀 더 좀 세게 읽어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고요. 1번마 참빛도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인데 3번마 퍼스티지보다는 게이트는 좋은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되네요. 어쨌거나 3번마 퍼스티지는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수 있는 대가시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3번 보내주고 2위권에서 1번마 참빛, 7번마 운서 뭐 이 정도가 도전하는 레이스로 봅니다. 뭐 크게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당일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웬만하면 그냥 한 방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주 3번마 퍼스티지를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는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이 관심있게 살펴보는 관리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마 블랙슈가, 3번마 라운위너, 또 5번마 몽라쉐,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배당판에 준대끼리를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수아라천왕과 1번마 세라짱,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외곽이 11번마 블랙슈가라는 마필은요, 2월 12일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12월달 복귀전을 치렀을 때 그때 당시 1년이 훨씬 넘는 공백이 길었죠. 그러니까 2015년 가을에 우승을 차지하고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12월 25일 날 복귀전을 치른 거 아니겠습니까?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2월 12일 날은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현장에서 의지가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는데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어요. 우승을 하긴 했는데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주도 정말 열심히 타고 뽕을 뽑았던 그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편안하게 앞선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죠. 뭐 퍼펙트 삭스가 예전만한 순발력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3번마 라운니노도 빠르고 또 열풍이라는 마필도 빠르고요. 세라짱도 되든 안 되든 1번 게이트에서 밀고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세라짱도 모래를 좀 덜 맞아야 더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11번마 블랙슈가가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조건이다. 직전 경주도 정말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전부라고 보여지는데요. 12번 블랙슈가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상황이고, 3번마 라운리너가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로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순군전이라서 인기 2위, 3위 이렇게 팔릴 것 같은데 순군전이라도 편성 자체가 너무나 허접하지 않습니까? 4월 1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배당판에 머리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왜냐하면 초반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경합전개를 풀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렇게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깨졌는데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하게 노렸는데 오히려 초반에 선행 싸움을 피하고 일부러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면서 6마시를 이겼어요.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서 저거 다음에 나오면 또 무조건 대가리, 강민이 이렇게 콕 점을 찍어놨던 마필입니다. 4번마 라운이너는 순군전이지만 또 봅니다. 외곽의 11번마 블랙슈가보다는 3번마 라운이너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8번마 수아라천왕은 직전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이거 별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이 전부라고 봅니다. 8번 수아라천왕은 역시 여름철 수영조고에 강한 48조 마방의 마필이고, 또 여름철에만 되면 유난히 입상률 높은 48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강민이 관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필 자체의 기본 사이즈를 세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5번마 몽라쉐도 마찬가지예요. 3월 11일 경주에서 강민이 5.1배짜리를 두 방이죠. 딱 두 방으로 대가리 세워놓고 두 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인데, 직전에 순군전이었고 뭐 1300 늘어난 경주거리 뭐 그런 것보다도 걸음 자체가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5번만 몽라시에도 여기서 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것도 뭐 사실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안쪽에 1번마 세라짱이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직전에 일부러 외곽을 좀 많이 돌면서 모래를 최대한 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기본 사이즈는 나쁘지 않은 마필로 봅니다. 아직 4번밖에 뛰지 않은 상황이고 잠재 능력은 상당히 높은 마필로 봅니다. 자, 결국 3번만 라운이너를 놓고 가는 경주인데 인기마 배당팔에 깜빡이가 예상되는 11번 블랙슈가, 사실 이것도 뭐 별 볼 일 없는 말이고요. 5번만 몽내샤니, 8번만 소아라창 이런 마필들은 다 못 믿죠.
그래서 3번, 1번을 일단 기본 막건으로 가야 되겠네요. 3번, 1번. 3번, 1번은 기본 막건 가져가시고 3번, 1번. 배당은 승군전을 치른 두 마리이기 때문에 배당은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한 10배에서 15배 내외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3번, 1번이고 3번 라운인원을 놓고 후착 받치는 막건은 현장까지 좀 꼼꼼하게 현장 변수를 살피면서 공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하는 마필 5번마 메가히트인데요.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기억이 있죠. 데뷔전 인기 4위였을 때 강력한 배팅의 대가리를 세워놓고 엑셀런트 킨의 주력 승부 막건을 이빠이 조졌습니다. 승부 경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으면서 4월 월말 경마했는데요. 41.3배짜리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오바마 메가히트는 2월 24일 날 주행심사 때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무슨 직업이든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면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강민도 지금 뭐 예상가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 주행심사를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한 뭐 10,000번, 20,000번은 뭐 더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주행심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가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가히트라는 마필이 2월 24일 날 주행심사 최강자와 같이 뛰는 그 주행심사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능력마의 그 어떤 자질이 느껴진다. 주파 기록이나 뭐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라도 그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도 많았고요. 뛰는 자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다. 그런 느낌을 팍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고 또 강민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승부지도 밝혀드렸던 마필입니다. 오바마 메가히트는요. 승군전이지만 13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강민은 이 마필이 당분간 이 하위군에서는 계속 연전연승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승군전이라도 특별하게 센 놈이 없어요. 지금 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9번마 피스풀 라이프 정도가 배낭팔에 인기마로 팔 텐데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거든요. 또 현장에서 의지도 분명히 보였고 안 간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갔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또 외곽으로 밀려 있는데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만 이거는 능력마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9번마 피스풀 라이프는 뭐 많이 팔려도 이거는 받치는 막건 이상으로 공략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오히려 2번마 마성신화 같은 마필이 모래에 대한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면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자력으로 대가를 친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권이고 6번마 천년함성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선행을 나섰다고는 하지만 워낙 끝걸음에 여력이 많았죠. 이거 6번마 천년함성 직전 경주 사실 뛰는 걸 보고 강민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서니까 뒤에서 압박하는 마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뭐 결승선에서는 거리차를 더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뒤를 돌아보면서 뭐 굉장히 여유가 많았던 그런 마필이죠. 자, 그래서 5번마 메가히트는 지금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이에요. 선행마가 지금 1번, 6번, 7번, 8번 또 2번마 마성신화도 모래에 대한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데는 앞선을 붙을 거고요. 이렇게 좀 선두권이 빡빡하기 때문에 5번마 메가히트는 여기서 또 된다. 5번마 메가히트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5번 놓고 후차권에서 9번마 피스풀 라이프의 깜빡이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5번마 메가히트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산 중계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권에 인기 많은 3번마 파티 컨셉, 2번마 썬레이저, 3번마 황금빛 질주. 자,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고요. 승군전을 치르는 9번마 초등특급이랄지 이런 놈들 또 7번마 US맨도 직전에 끝걸음이 날카로웠기 때문에 이런 놈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8번마 파티 컨셉은 여기서 그냥 단독 선행이죠. 단독 선행.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스피드를 지닌 마필이에요.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이고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8번 파티 컨셉은 여기서는 꺾을 수가 없어요. 경주거리가 늘어났으면 모를까 1000m는 선행 선입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8번 파티 컨셉은 배당판에 머리를 팔려도 인정을 하고 후착을 찾습니다. 자, 문제는 후착권에서 2번만 썬레이저가 깜빡이로 팔린다는 건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 월말 경마에서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죠. 11월 27일 경주에서.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반짝 살아나는 걸음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오늘은 순군전이에요. 그리고 출전 공백도 길어졌고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유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만 썬레이저가 여기서 깜빡이로 팔린다. 이거는 뭐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오히려 3번만 황급빛 질주라는 마필이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어졌잖아요. 이제 뭐 정상 주기로 왔고 7번만 US맨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끝걸음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놈들 9번만 초등 특급도 직전에 대가리 세워놓고 3.9배 적중했는데 뭐 편성 자체는 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는 장점이 있죠. 선두권에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8번 파티 컨셉이 선행을 하고 9번만 초등 특급이 바로 붙여서 간다. 9번 초등 특급은 조금 배당이 나올 것 같으네 보니까. 그래서 2번만 썬레이저가 깜빡이로 팔리지만 강민은 이번에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요. 8번 파티 컨셉은 다시 한번 놓고 옵니다. 8번 놓고 3번, 7번, 9번 중에 세 방을 다 가져가서는 뭐 먹을 게 없고 8 놓고 3번, 7번, 9번 중에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4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해 보이는 편성입니다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 레이스로 봐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스위트록과 6번마 큐피드 플라워, 3번마 희망포인트 이 세 마리가 배당판에 대끼리 좋은 대끼리를 팔릴 상황이고 8번마 리드머니까지도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7번마 스위트록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자, 마필은 혈통적인 잠재력이 상당히 높아서 2월 18일 경주에서 강민이 뭐 저배당 깜빡이 한 방 인정했고 3월 26일 날도 저배당 적중했고 데뷔전부터 충마로 놓고 때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닙니까? 직전 경기도 물론 강하게 노렸고요. 계속해서 연속된 승군전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주 거리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좋잖아요. 이 마필은 그 벌마의 꿈, 부산 경마장에 있는 벌마의 꿈, 또 예전에 서울 경마장에서 정말 잘 뛰었던 마필이죠. 깍쟁이, 김철 마주의 마필. 그 깍쟁이와 엄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의 형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서 또 안 말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노리고 있는데 사실 직전 경주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부터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봐야죠. 직전의 편성이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까? 뭐 1700 첫거리를 극복하는 내용은 좋았어요. 근데 화이어드림을 이겼는데 화이어드림을 또 많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머리차로 이겼어요. 근데 화이어드림이 완전 그 똥말이잖아요. 화이어드림은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 그 페로비치가 타고 그 준대길인가 뭐 팔렸잖아요. 그리고 꼴등 왔죠. 꼴등 지난주에 바로 그 마필이 이긴 거기 때문에 뛰었던 상대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동안 뛰었던 상대가. 하지만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라서 이거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스위트록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고요. 3번은 희망 포인트가 일단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이게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마필인데 단순 선행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1400 늘어난 경주거리예요. 딱 1300까지는 이게 잘 떠요. 근데 1400 직전에 경주거리 늘어나니까 결정타가 나오진 않았고 예전에 또 1700에서도 한번 이게 얼레벌레 팔리고 부러진 적이 한번 있었죠. 인기 1위로 팔리고 부른 적이 12월 달이네요. 작년 12월 달에 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진 적도 있고 일단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봐야죠. 6번마 큐피드 플라워가 4월 1일 경주에서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었어요. 그때 당시에 안쪽 게이트 선행을 나선다고 보고 많이 팔렸는데 선행을 가는 과정은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막 압박이 심하게 들어가니까 그걸 견뎌내질 못하고 깨졌죠. 1700에서. 직전에 1300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인기마로 팔렸는데 또
또 7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뺑글뺑글 돌다 깨졌습니다.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은 아니라고 봐요.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아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오늘은 얼마나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갈 수가 있을까요, 이게? 8번마 리드머니가 3월 5일 경주, 그때 그 대상 경주였죠. 스포츠 서울배 안말 대상 경주였는데 인기마로 팔렸을 때 완전히 제가 꺾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단점은 똑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승선에 들어가면 내초로 기대고, 직전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는 또 결승선에서 급격하게 외곽으로 삐지면서 뭐 사고가 날 뻔했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외곽으로 삐지는 악병만 교정이 되면 이것도 기본 사이즈는 약하지 않은데요. 오늘 외곽 게이트를 받아버렸네요. 1번은 볼트샤인은 작년 이맘때쯤에 그때 더블제이라는 마필과 동반 이상 했을 때에 강민이 그 폭탄 배당 297.5배를 고배당 승부로 때려 먹었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 있죠. 이게 원래 지금 3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됐죠. 4월 달에 3군에 뛰고 바로 강등이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좀 조심해야죠. 뚝심이 아주 좋은 마필입니다만은 순발력도 있어요. 요렇게 강등된 이런 마필들은 정말 조만간 이 승부 타이밍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5경주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강민은 아직까지도 사실 충마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야 될지 판단은 좀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조금 더 세게 읽어준다면 7번만 스위트록이 좀 낫고, 그리고 8번만 리드머니는 배당까지 충분한 복병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7번, 8번 이 두 마리를 일단은 좀 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부산중계 2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지국천왕이 주행 심사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이고요. 그리고 2위권이 9번마 시간의 지혜, 그리고 4번마 댄싱스타, 요런 놈들이 팔려요. 뭐 안쪽엔 딱히 뭐 볼만한 마필이었고, 7번 지국천왕이 주행심사 때 뭐 상당히 여유가 많았어요. 뭐 시종 붙들고 여유가 많았던 마필인데, 이게 데뷔전이었던 작년 11월 달에 그때 이 기립 늑발을 했죠. 그러면서 무빙을 해가지고 선행을 그냥 강탈하고 넘어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였고, 또 재검 때 내용이 좋아서 7번 지국천왕은 무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 좀 늑발 악백이 있는 이런 마필들은 좀 조심해야죠. 인기마로 팔리면. 오히려 9번마 시간의 지혜가 이게 상당히 많이 뛸 마필로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그 서울 경마장에 있는 그 1조 마방에 있는 청담도끼라는 마필 있죠. 이 토요 경마에 나옵니다. 토요 경마 특별 경주 나오는 그 청담도끼. 그 청담도끼의 북의 형제 마필인데, 일단 마체가 너무 좋아요. 3월 4일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좋더라고요. 중속으로 쭉 선두권 외곽까지 끌어올리면서 모래를 맞아보지 않은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유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혈통적 잠재 능력도 있고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번마 댄싱스타는 직전 경주 코차로 깨졌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강민 직전 경주 이거 댄싱스타를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경주력이었다라고 봐요. 다만 오늘은 부담정이 늘어났다는 거. 고배당 마필로서는 6번은 시즈 더 타임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그냥 외곽만 돌다가 말았는데, 이런 놈들도 1200 거리 경쟁력은 충분하잖아요. 관심권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는 7번, 9번 주행심사를 치르고 나오는 요 두 마리가 인기바로 팔 것 같은데, 9번마 시간의 지혜를 좀 더 안정적인 전력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강민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편성 자체가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편성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팔에 인기 많은 2번마 프로마토스, 7번마 트리커, 그리고 1번마 보라존, 9번마 결이,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이번 6경주에서 배팅의 포인트는 누가 선행을 가느냐입니다. 누가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느냐. 지금 최근에 보여준 액면으로 보면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보라존도 선행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8번마 슈퍼짱이나 이런 마필들도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죠. 근데 예전의 순발력을 본다면은 12번 로드힐이 여기서 가장 빠릅니다. 로드힐하고 또 11번마 펄샤인 이런 마필들이 예전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급해드렸던 이런 앞선에 갈 수 있는 이런 마필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지구력은 넉넉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두권에서 경합을 들어간다거나 편안하게 자기 펫을 유지를 하지 못하면 앞선이 뭉개지는 그림을 그려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강민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 경주를 좀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배당이 엮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좀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야 되겠는데요. 일단 7번마 트리커라는 마필이 이게 좀 2월 19일 경주를 보면은 계속해서 외곽을 돌아요. 계속해서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해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 콧등굴레를 하고 나왔었는데 주행 자세도 굉장히 높고 좀 꺼부정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니까 특히 직전 경주를 보니까 한 3위권 4위권 외곽 전개를 풀어갔는데 마지막 결승선에서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에서는 7번마 트리커의 막판 한 칼이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리커라는 마필 자체가 주행 악벽이 있어서 그렇지 스피드가 처지는 마필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선의권에 묻어갈 수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7번마 트리커는 제가 한 번도 실전 막권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인데 이제부터는 배팅권에 가져가야 됩니다. 아마 이게 배당판에 많이 바람을 불어줄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3번마 위즈 브라운은 강민이 고배당으로 이제부터는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3군에서 뛰다가 강등이 된 마필이거든요. 이 위즈 브라운이라는 마필이 이 마필 자체의 특징이 발주 자체는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속을 끌어올리는 내용은 있는데 스타트 자체가 월등하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즈 브라운이 예전에도 입상했을 때 보면 선두권이 좀 불안한 레이스, 선두권이 좀 뭉개지는 그런 편성에서 마지막 뚝심을 보였거든요. 오늘 편성을 제대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1300 경주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전 공백이 길어졌어요. 지금 16주.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고 안 가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가느냐 안 가느냐 승부 의지는 좀 분명하게 밝히면서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40조 마방이 배가 부르죠. 지난주 대상 경주를 한 집으로 해 먹었으니까 굉장히 배가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6경주는요. 결국 인기마들 중에서 확실하게 믿고 갈 만한 마필은 없어요. 그나마 전개 상황의 유리함은 7번마 트리커가 좀 낫다. 그래서 일단은 7번마 트리커 한 마리를 좀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고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당 막권을 엮어갈 수 있는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6월 4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3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당일 현장 배당 상황이 좋으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노블워리어, 7번마 타임캐슬, 또 11번 에이스 질주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더 나가서는 8번마 엑스밴드랄지 또 9번마 소나틸드랄지 5번마 마이스터고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데 결국 이번 3경주는 강축이 없는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 혼전 편성이에요.
그래도 4번마 노블 워리어라는 마필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 노블 워리어는 직전 경기 최영경 기수가 정말 열심히 탔어요. 그리고 3착에 머물렀던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민은 그냥 꺾었던 마필이잖아요. 그 전에 보여줬던 내용이 매번 실망스럽기 때문에 직전에는 아예 꺾었어요. 최근 뭐 3번의 경주죠.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거의 뭐 마지막 경합에서 아쉽게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최적 전개,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 그게 전부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또다시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뭐 인정할 수가 없어요. 7번마 타임캐슬과 8번마 엑스밴드 이 두 마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2월 달에 엑스밴드를 놓고 6.5배 타임캐슬에 주력 막건을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인데요. 두 마리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승군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아예 승부가 없었어요. 그냥 의지 자체가 전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민이 계속 꺾었던 마필인데 이제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좀 주목하셔야 되겠고, 11번마 에이스 질주가 직전에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그게 어부지리가 아니에요. 제가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 이게 어떻게 왔나 싶어서 좀 여러 번 복귀를 했는데 선두권이 빡빡하게 흘러갔던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뚝심이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1번마 에이스 질주도 여기서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이거는 직전 경주 고배당이 어부지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요. 5번마 마이스터고를요, 이제부터는 좀 노려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게 3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좀 인기 1위였을 때 이거를 인정하고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그냥 복조만 가져갔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인기 1위 이 말을 인정하고 왔다가 좀 배당을 놓쳐서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만 보면 지금 앞선에 갈마필이 보이질 않아요. 특별하게 뭐 발빠른 그런 선행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마 마이토고가 여기서는 기습적인 앞장 승부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5번만 마이토고도 좀 관심권으로 살펴보면서, 일단은 5번만 마이토고, 배당 많아서는 5번만 마이토고,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는 11번 에이스 질주, 5번 마이토고 11번 에이스 질주, 5번 마이토고와 11번 에이스 질주, 일단 이 두 마리를 관심권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당일 현장 변수를 좀 살피면서 좀 짭짤한 배당으로 엮어볼 필요가 있는 부산 중계 3경주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리더포스, 4번마 조계산, 안쪽에 2번마 드림시티, 3번마 예스 유캔, 6번마 럭키미스터, 11번마 손오공까지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 중에서 1번마 리더포스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워낙 끝걸음에 여력이 많았기 때문에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상황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그리고 1700 첫거리 도전이에요. 1번마 리더포스도 무턱대고 강축으로 믿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언급해드렸던, 지금 말씀드렸던 6마리 인기마 중에서 강민은 3마리를 안 봅니다. 3마리는 이번에는 약하게 봐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서 깜빡이로 팔릴 수 있는 4번마 조계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번마 조계산은 계속해서 실전 배나를 째려봤던 강민의 관리 마필, 직전 경주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승부 막건에 없습니다. 자, 이번 7경주는요, 구멍수를 압축해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저보단 깜빡이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실전 배나를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 출전하고 있어요. 나올 때마다 꺾어드렸던, 인기마다 팔리든 말든 무조건 꺾어드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도 있고요. 또 그동안 계속 승부를 아껴두었던, 승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딱 3마리로 압축 막건을 노리고 들어가면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까지도 가능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는 구멍수를 압축해서 주어지는 승부 경주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5번마 세계 랭킹이 순군 전이라도 최근 상승세가 너무나 좋죠.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순간의 법칙, 또 4번마 당찬질주, 더 나가서는 10번마 곧장까지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5번마 세계 랭킹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려서 또 무난하게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4월 28일 경주도 대가리 세워놓고 그때 당시 9.6배였죠. 9.6배를 압축 막건 찍어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순군전이긴 해도 딱히 센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5번마 세계 랭킹도 순군전이라서 다시 한번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하지만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어요. 분명 검증은 필요합니다. 순군전 검증은 필요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좀 배당을 노려볼 만한 그런 관심 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8번마 순간의 법칙은 2월 17일 경주에서 24.5배를 승부 경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완전하게 꺾었거든요. 현장 의지 자체도 굉장히 박약했는데, 특히 직전 경주는 그냥 스타트부터 붙들고 늘어지면서 전혀 갈 생각이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기 마필 중에는 8번마 순간의 법칙이 배당 가치 측면에서는 좀 더 좀 배당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요. 안쪽에 1번마 위닝 넘버는 계속해서 고배당을 째려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끝날 마필이 아니거든요.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였죠. 9번 게이트에서 인기 순위 11위였을 때도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5월 5일 경주도 인기 10위였는데 차가 크지 않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마 위닝 넘버도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고, 또 감량기수 지금 진겸이를 태어났는데 되든 안 되든 승부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정말 너무 유리한 조건이네요. 1번 위닝 넘버. 4번마 당찬질주가 이 개인 대염 때문에 지금 출전 제외가 되고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이 마필은 1월달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그냥 꺾었던 마필이거든요. 이 마필이 센 말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작년 12월달 경주에서도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때 정말 열심히 탄 거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쨌거나 이번 4경주는요. 5번마 세계 랭킹이 올머리로 팔릴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인기 마필 중에는 8번마 순간의 법칙이 배당 가치 측면에서는 더 좋다. 그리고 고배당은 1번마 위닝 넘버 관심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이 외에도 좀 불안한 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 마필들 좀 여러 마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좀 짭짤한 배당으로 엮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심 마필은 1번마 위닝 넘버와 8번마 순간의 법칙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400m 별정 경주 5세 이하 암말들의 레이스입니다. 뚝선배 대상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해야. 3번마 해야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안쪽에 1번마 인디안 스타, 7번마 베어킹 트로피, 9번마 실버 울프, 더 나가서는 6번마 개나리라든가 또 4번마 골드블루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어요. 문제가 되는 마필이 3번마 해야입니다. 3번마 해야 3억이 넘는 상당히 비싼 마필이에요. 데뷔 이후에 4연승을 달렸을 때에 그 상승세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마필이죠. 자, 그런데 직전 경주 1군 순군전에 처참하게 꺾어졌습니다. 3번마 해야가 그동안 뛰었던 2군, 3군 레이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대들을 만났던 거죠. 이 돌아온 포경선이 뛰었던 그 편성이니까 굉장히 강한 편성이었어요. 직전 경주 강한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는 과정은 좋았는데 심하게 압박을 받고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해야라는 마필을 과연 어느 정도 사이즈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강민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1월 6일 경주와
12월 11일 경주를 보면 선두권이 약했던 편성에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간 거예요. 선행을 가든 외곽 선입을 압박하고 들어가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갔는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가는 건 좋았는데 압박을 받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이거 센 말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부담 중량까지 지금 6kg 늘어났는데 핸디캡이었다면은 부담 중량을 한 51 정도 이렇게 바랐겠죠. 근데 오늘은 별정이다 보니까 57kg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조건이죠. 특히 직전 경주보다도 상대 선행만은 더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안쪽에 1번마 인디언 스타라는 무식하게 발빠른 말이 있고요. 또 뭐 개나리라든가 그 외에도 발빠른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히든 인디언 이런 마필도 빠르고 3번마 해야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린 상황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마 해야는 웬만하면은 접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8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행만은 많은데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간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있을까? 선두권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흘러가는 그 페이스인데 앞선에서 그냥 썰렁하게 끝날 수 있느냐? 그 그림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 결승선 전방 직선도로에서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막판 한 칼을 날라올 수 있는 고배당 복병들이 여러 마리가 있습니다. 강민은 2번마 마이트잼 2번마 마이트잼도 여기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2번마 마이트잼이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팔리는데 이 마필은 1400의 강점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선두권이 와장창창 무너졌던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 앞선이 무너지니까 마지막 뚝심이 어마어마했던 마필이 바로 7번마 마이트잼이라는 거죠. 오늘은 안말 경주를 노리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마 마이트잼도 전개 상황에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번 경기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마필은 선두권 전개도 풀어갈 수 있지만은 막판 뚝심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을 충마로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가는데 아마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어요. 많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1위가 예상되는 3번마 해야를 뒤로 접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민이 노리는 마필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또 중고배당 막권까지 충분히 엮여 들어갈 수가 있는 레이스죠. 이번 8경주를 강민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좀 개인적으로도 배팅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경주인데 현장까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두둑한 배당으로 확실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상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브라하 2번마 무적비카 7번마 영광의 헌터 그리고 뭐 6번마 스바딜팔이라든가 또 4번마 화려한 함상이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8번마 브라하가 최근 2연타를 때리면서 여전히 좀 상승세가 좋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담량이 직전보다 1.5kg가 늘어났고요. 또 최근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이 결정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대가리를 못 치는 거예요. 뭐 꾸역꾸역 2착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8번마 브라하는 이제부터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강민이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강축이다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부터는 충마로 놓고 가기가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복귀 내용입니다. 7번마 영광의 헌터가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이마필 참 사연이 많았죠. 직전 경주는 강민이 쌍대가리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무조건 쌍대가리 놓고 17.6배 인기 1위랑 들어오면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스위치라는 마필가 들어오면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17.6배를 또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작년 가을 작년 10월 달에 보렐리 기수가 이 마필 강축으로 팔리는 거를 철저하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갔죠. 그러면서 면허정지 12개월을 먹었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보렐리는 짐 싸고 지난 나라로 돌아가 버렸고 그 뒤로
강민이 계속해서 이 영광헌터의 걸음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근데 기본 사이즈가 셉니다. 작년 10월 달에 보렐리는 정말 나쁜 짓 한 거예요. 이마필은 뭐 모래에 대한 뭐 반응, 뭐 겁이 많고 그런 거 다 둘째 치고라도 자기 페이스를 끌고 가면 되거든요. 직전처럼 타면 또 되는 거예요. 오늘 승분전이지만 감량 조건 좋고요. 7번은 영광헌터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강민은 평가합니다. 5번마 위시미럭은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인데, 야 이게 좀 그렇게 초반에 무리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냥 선행이 안 되면 그냥 쫓아가도 되는데 굳이 선행을 1번 게이트에서 나서려고 하다가 경합으로 무너졌는데, 5번마 위시미럭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갔냐가 중요해요. 뭐 2번만 무적비카 같은 마필도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정말 진짜 뽕을 뽑았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걸음이 없어요. 강민도 직전에 좀 노려봤는데 이 생각보다 걸음이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5번만 위시미럭이 직전 경주는 전개 상황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내용이고, 향후 발전 기대치로 본다면 7번마 영광헌터도 다시 한번 노려야 되겠고, 8번마 브라가 배당판에 올머를 팔리지만은 이번에는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7번마 영광헌터 하고요, 5번마 위시미럭 이 두 마리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200m 마령 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쟁쟁한 단거리 능력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대상 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 충마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마 최강실러, 그리고 7번마 석세스 스토리, 6번마 파티드레스, 3번마 돌아온 포경선, 그리고 뭐 4번마 최강자,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11번마 최강실러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는 상황이죠. 직전 경주 강민이 묻지마 대가리, 절대 안 빠지는 강충마로 놓고 25.5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11번마 최강실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직전 경기는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수의 능력마로 최강실러를 인정을 했지만 오늘은 편성 사이즈가 달라요. 6번마 파티드레스가 일본에서 원정으로 온 마필인데, 이게 4월달까지 일본 중앙경마장에서 활동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1400 주파 기록이 1분 22초 7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빠른 기록이고요. 또 일본 중앙경마장 출신이고, 또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경마장에서 떴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그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는 않은 마필이라고 봐요. 다만 강민은 이 6번마 파티드레스도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했을 때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한국까지 경주를 뛰러 와요. 돈을 벌러 와요. 근데 상금이 1등 상금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4천만 원 먹으려고 일본에서 원정을 왔다. 센 말이 왔겠습니까? 이 8경주 보면요. 8경주 뚝선배 대상경주 1착 상금이 2억 2,800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는 1착 상금이 1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상금 규모가 너무나 후지잖아요. 지금 1억 4천 먹으려고 일본에서 능력마가 왔겠느냐? 강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6번마 파티드레스가 또 동영상을 보니까 뭐 막판 뚝심 좋더라고요. 단거리에서 날라오는 뚝심도 좋고 다 좋아요. 인기말은 뻔히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자, 강민은 이번 경주에서 안 빠지는 강축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강력한 대가리로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먹었다라고 봅니다.
또 뭐 대도 않는 8번마 올웨이즈 위너 이런 거 뭐 최근에 대상 경주 떴다고 해서 뭐 이거 혹시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올웨이즈 위너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완전히 책임 삭제를 했던 마필 아닙니까? 이 불안한 인기만 이런 마필을 꺾었기 때문에 25.5배를 승부로 때려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올웨이즈 위너가 최근에 뛰었던 뭐 마주협회 장배나 뭐 세계일보배나 그런 경주는 한 수 아래 사이즈예요. 이런 마필 다 안 봅니다. 이런 거는 앞선에 가기도 어렵고 앞선에 가도 못 버틴다고 봐요. 1200이라고 해서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그냥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때려 먹습니다. 지금 배당판에 11번 최강실러와 또 석세스토리 뭐 이런 마필들 그 외에 뭐 여러 마필들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지만은 강민이 여기서 확실하게 안 빠지는 충마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을 강하게 노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는 5번마 무패, 4번마 트리플 파이브가 깜빡이로 팔리고요. 그 다음 순으로 7번마 모닝대로, 또 1번마 각별함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이번 부산중계 6경주는요. 강민은 딱 3마리 싸움이라고 봅니다. 1번마 각별함, 4번마 트리플 파이브, 5번마 무패. 자, 3마리의 싸움입니다. 7번만 모닝대로가 직전에 부산일보배 대상 경주를 떴다고 해서 이게 배당판에 얼레벌레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4월 2일 경주에서도 깜빡이로 팔릴 때 강민이 이거 센 말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꺾어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뭐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뭐 팔리지도 않았습니다만 모닝대로는 한 수 아래 사이즈예요. 여기서 한 수 아래 사이즈고 1번, 4번, 5번 3마리로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5번마 무패와 1번마 각별한 19조 마방에서 2마리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한 집 똘똘이 막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5번마 무패는 최근 상승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작년 7월 달에 뛰고 2월 3일 날 복귀전을 치렀는데 지금 7월 8일 작년 7월 달에도 강민이 21배짜리를 승부로 아주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닙니까? 2월 3일 복귀전에서도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직전 경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그런 전력으로 판단되고요. 19조에서 동반 출전한 1번마 각별한이라는 마필도 이거는 뭐 나올 때마다 그냥 강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닙니까? 지금 출전 공백이 대단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3월 13일 날 뛰고 지금 6월 4일 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의 그 3월 14일이 2017년이 아니고 2016년이에요. 2016년.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는 그런 공백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강민은 이 복귀 노트에 계속 체크를 해두니까 그러니까 휴양하기 전에 3월 13일 날도 한 방으로 때려 먹었고 또 휴양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6년이죠. 2016년 1월 달에도 그 디퍼런트 디멘션을 이길 때에 그때 걸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한방 단통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강민의 관리마필 아닙니까? 예전 사이즈로 보면은 무패도 이길 수 있다. 강민 이렇게 봅니다. 1번 각별하는 공백이 길어져서 뭐 현장 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1번 각별한도 관심권이고요. 4번 트리플 파이브도 이것도 뭐 능력 마필입니다. 이것도 직전에 뛰었던 그 편성 자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4월 2일 날 아주 여유 있게 선입권에 묻어가면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때 초반에 경합성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뛰는 거를 보니까요. 이것도 뭐 기본 사이즈가 센 놈이 맞죠. 그래서 1번, 4번, 5번 세 마리로 압축이 되는 경주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대가리는 배팅의 충만은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해가면서 배팅을 해야죠. 어차피 세 방을 다 삼복조로 뭐 이렇게 가서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대가리 세워놓고 때리고 받치는 만큼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1번, 4번, 5번 자, 세 마리 중에 선택을 하는 레이스로 판단됩니다. 6월 4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초란 편성입니다.
너무너무 편성이 약하죠. 최근에 펼쳐졌던 1군 레이스 중에 가장 약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 강적들을 만나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들, 상금 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마필들이라도 이번 경주만큼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7번마 테마 등극이 상대가 허접하다 보니까 또 배당발의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직전 경주도 2착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여력은 전혀 없었죠. 3착을 했던 신규 강자에게 반마신을 이겼고 또 4착을 했던 다이샨에게는 머리차 반마신차 이겼는데 그 편성 자체가 정말 허접하지 않습니까? 이 다이샨이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그 정평수 기수가 타고 배당팔에 그냥 개바람을 불었죠. 뭐 여기저기 간다고 뭐 그냥 개소수가 날아다녔는데 뭐 7등인가 8등인가 왔어요. 그렇게 약한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테마 등극이. 여기서 인기 1위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안정적인 마필이 이번만 야오션샤인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죠. 한때는 이게 뭐 1군에 올라올 때까지 뭐 5연승을 달렸던 그런 능력 마필 아니겠습니까? 좀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2월 12일 경주에서도 착차는 크지 않았고 직전 경주도 거의 뭐 깨지긴 했습니다만 상대들이 약하지 않았다고 보죠. 그리고 직전에 말타는 거는 조금 무리를 했어요. 좀 이렇게 초반에 선행을 했으면 그 자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선행을 뺏기고 또 선행을 뺏겼으면은 차라리 잡고 있으면 돼. 또 외곽에서 또 경합으로 가다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탔어요. 페루비치가 이 마필의 특징을 잘 모르지 않았나. 그렇게 타면 안 되는데 예전에 1월 15일 경주에서 그 빠른 페이스에서 압박하고 자력으로 개나리를 이겼을 때 그때의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페루비치가 직전에는 1800 이마필이 거리 적성이 좀 넉넉하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경주 내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2번마 아웃선사에는 페루비치가 제한정이 올랐는데 두 번 다시 뭐 그런 실수는 안 하겠죠.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야오션사인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헤이킨이랄지 또 뭐 동반제 기적이랄지 이런 마필들을 보내주고 쫓아가도 오늘은 직전처럼 이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붙들고 가기 때문에 2번마 야오선사인은 여기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그림으로 보더라도 전개상 그림으로 보더라도 2번마 야오선사인을 인정하고 후착을 찾는데 테마 등극은 손이 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인기 1위로 배팅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좀 후차권에서 좀 중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봅니다. 일단 관심 많은 2번마 야오선사인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6월 4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일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이고 뭐 쉽게 저배당 깜빡이로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주지만 꼼꼼하게 경주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 보면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1번마 글로벌 드림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직전 경주도 강민이 그냥 저배당 깜빡이 2.4배 인정하고 그냥 단통 적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했거든요. 2.7배죠. 너무나 약한 편성 아닙니까? 정말 약한 편성이었어요. 이 정한킹덤을 이겼는데 정한킹덤이 어떤 마필입니까? 정한킹덤이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깜빡이로 팔리고 그 김혜성 기수 타고 깜빡이로 팔렸던 마필이냐. 그리고 거의 뭐 꼴등 왔죠. 꼴등한 마필이 그 정한킹덤이잖아요. 그 정한킹덤을 1과 반마신을 이겼다.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이게 뭐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오늘 뭐 쫓아가야 되는데 1300 첫거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마 글로벌 드림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데 부담 중량도 지금 뭐 4kg 늘었고 강민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강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뭐 지금 뭐 34전을 뛰었던 2번마 배트테이커 또 32전을 뛰었던 4번마 소박한 인생 뭐 지금 이런 마필들 다 지금 팔리죠. 뭐 승부전치는 영수도 팔리고 또 3번 썬키스트도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팔리고 굉장히 지금 부진 마필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팔리는 경주예요. 자, 이런 경주는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대가리만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리면요, 중배당 먹을 게 있어요. 강민은 마지막 경주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야 되느냐, 배당이 얼마나 나와줄 것이냐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헛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은근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경주 7마리 단촐한 편성이라도 배당은 은근히 짭짤하게 나와줄 수 있는, 좀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당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는 여러 구멍 가져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서 중배당 승부마건 확실하게 든든하게 챙겨 먹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월 4일 일요경마 UCC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